원래 그 이상민 의원님 소개로 군 사법개혁에 대한 그 청원을 위한 오늘 기자회견을 오늘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께서는 오늘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가 개의되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오셔서 군 사법개혁에 대한 청원에 대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민주사법연석회의 소속 단체입니다. 저희가 군 가혹행위가 지난 8월 달에 발생했을 때 국방부에서 자체 개혁을 안 한다. 군 주도의 군 개혁은 문제가 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들 폭넓게 요구했으나 여전히 국방부는 군 중심의 개혁들을 내놓고 있고 그 뒤에 내놓은 대책도 졸속이라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입법 청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사회를 맡은 저는 그 민주사법연석회의의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신수경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간단히 오늘 대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고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부터 하면 그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 옆에는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은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위원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 옆에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그 김도영 사법민주화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은 그 어믹수 전국철검협의 중앙위원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세상연대와 전공무노동조합 그 활동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먼저 저희 군 규탄 및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양성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양성윤입니다. 민주노총이 왜 군 사법개혁 청원운동에 함께할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민주노총 80만 노동자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아이들은 또 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기자 여러분들 군의 경험이 계신 분들이라면은 구타 한 번이라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통제된 공간의 군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비인권적 처사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말씀드린 대로 통제되어 있는 공간에 벌어지는 일들, 그 사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 민주노총이 어제 세월호 가족들 대책위와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또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 이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아마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세월호 같은 참사는 결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 현상 중에서 집중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더욱 밀폐된 이 군대에서는 오히려 매일매일 세월호와 비슷한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몇 가지 특수한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반 법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배심원제 같은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전혀 현재 있는 상황과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법 청원운동을 통해서 군 사법이 개혁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군에 아이들을 보낼 때 걱정하지 않고 또 특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군의 폭력적 행위들이 특히 상관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많은 은폐와 폭력들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군 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법인권사연구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일반 범죄라고 하는 군사 안보나 군사 기밀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폐지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예외가 비상계엄일 때, 경비계엄은 이제 상관없이 비상계엄일 때는 아직까지 좀 더 검토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잔류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법원 규칙 제정권을 현재는 군법무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이 하는 형식적인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하고 군법무관 회의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군사법 그다음에 심판관제도, 관할관제도 모두 폐지하고 군사안보 분야의 범죄를 재판할 때에도, 군사법원에서 할 때에도 군 법무관이나 또는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서 일반 법관을 파견받아서 재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관이나 군수사기관에서는 일반 범죄가, 군인의 일반 범죄가 발생할 때에는 관할 검찰에 통보하도록,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 형법의 양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부 내에 장관 밑에 군사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했습니다. 특히 군사양형위원회 같은 것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 지금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과 관련된 비리, 불합리, 그 다음에 이 자의적인 어떤 적용,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은 민주사법 연석회의에서 주도했지만 소속 단체들 대표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도영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장과 김도현 세사연대 공동대표, 김정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송한웅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신수경 세사연대 공동대표, 양성영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완기 민주 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이충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기자회견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충재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즉각 군사법원 폐지와 군양형위원회법 제정하라. 우리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2월 3일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한으로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지난 11월 26일 민주사법 연석회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았다. 군 일반범죄는 일반법원에서 해야 한다가 63.6%에 이르며 국방부가 주도하는 민간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계획안에 대해서도 군 입대 경험자 중 7명 이상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미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범죄의 85%가 일반 형사범이며 군내 가혹행위는 군부대 자체의 규율에만 맡겨두고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내 가혹행위 대부분이 바로 지휘관에 의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제도에서 엄격한 체벌을 통해 재발 방지하기 위한 군사법제도의 개혁은 절실하다. 그러나 그동안 국방부는 면피형 계획안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 군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을 기만하며 군사법원법상의 관할관, 심판관 제도조차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진급과 자리에만 연연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군에게 더 이상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 경비개헌과 평시 그리고 군 형법상 민간인 관련 범죄는 모두 일반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 관할관뿐만 아니라 군사법원법상 군 장교의 재판관 제도도 없애고 군 법무관과
일반 법관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군사 부분에 대한 신뢰도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기막은 국방부를 통제하는 일,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희망은 오로지 국회에 달렸다. 국회는 조속히 군사법원 폐지와 군양형위원회법을 제정하라. 2014년 12월 3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국방부는 12월 10일 날 민간군 병역혁신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북한의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겠지만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등을 담고 있어서 그나마 환영할 만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 상급자에 의한 군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회 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